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도 함께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좀 버겁지 않을까 싶은 나의 노후 대비에 대한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할 텐데요. 자녀보다 더 든든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강의 내용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노후 대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기특한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라이프 플랜 A 최영선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데요. 청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고 외로운 노후 생활에 과연 반려동물만이 대안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노후를 효자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9.7%에 이르고 있습니다. 2명 중 1명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난할까요? 은퇴 후 필요한 총 노후 자금이 무려 6억 490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네요. 하지만 믿고 있던 자녀 또한 부모의 부양 의향이 40.7%, 2008년에 조사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31.7%로 낮아져 있습니다. 향후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에 대한 기대치는 크고 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31만 원씩 24년간 연금을 냈습니다. 본인이 기대하시는 연금 액수는 89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48만 원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 또한 6에서부터 5% 이상을 50% 이상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그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습니다. 납입액이 적어서 추가 납입해야 하고 가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나 가입 기간이 짧아 평균 4.3년밖에 되지 않고요. 투자에 대한 비중도 아직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믿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2040년부터 적자를 시작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고갈이 4년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늦어져도 안 될 판에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대하는 운영 수익률 또한 좋아야 되지만 사실 수익률 또한
기대 이하인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재 상황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1998년부터 개정을 시작해서 소득 대체율 60%를 부르짖었고 현재 많은 개정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 40%까지 내려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 대체율이 24%밖에 안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인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의 가입 금액은 어떨까요? 약 44만 원입니다. 이걸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준비하긴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게 맞는 연금보험? 정답은 없습니다. 고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먼저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있던 제일 아래 국민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직장생활자의 하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자 또한 과다한 중도 인출로 인해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빨리 준비하셔야 될 이유를 금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12년간 매월 30만 원씩 한번 내보겠습니다. 총 납입하는 금액은 4,320만 원을 내는데요. 65세부터 매월 연금액으로 117만 원을 수령합니다. 괜찮은 금액이죠? 그렇다면 100세까지 산다 가정했을 때 총 수령하는 금액이 4억 9,420만 원입니다. 쭉 내려와서 좀 늦게 시작한 4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만 원씩 12년간 동일하게 냈기 때문에 총 납입 금액은 4,320만 원으로 동일하죠. 하지만 65세부터 매월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117만 원이었던 것이 37만 8천 원으로 바뀌네요. 그렇다면 100세까지 총 수령하는 연금은 1억 5,876만 원, 3억 4천만 원이나 총 수령액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급해진 마음에 금액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50만 원으로. 총 12년간 납입하는 금액 7,200만 원이고요. 연금 액수 63만 원입니다. 30만 원으로 10살짜리 아이가 가입했던 금액마다 더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총 수령하는 금액 또한 2억 6,400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둘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효자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효자, 뒤에 있는 자자는 아들 자자죠. 하지만 효자의 개념을 바꿔서 재물자자로 바꾼다면 착한 자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착한 연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이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든든한 나의 노후를 위한 변액연금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희 네. 보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예, 저기 남편이 ING에 예. 종신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납입하세요? 45만 원 정도?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가입된 보험을 좀 어떻게 자금을 좀 쓸 수 없나 그런 것도 걱정도 되고 네, 그리고 네. 네, 보험이 그거 실손보험 요새 그거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 지금 실손보험은 없으시고요. 네네.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남편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7세요. 57세시고요. 자금 융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좀 급돈이 필요하세요? 네. 아, 종신보험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봤거든요. 네. 199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ING생명에서 종신보험.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 이 보험 한 건만 있으신 거고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질병 있으신가요?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예. 예, 실손하고요. 아, 실손하고요. 지금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드시는 약은요? 없어요. 없으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성분 전문가께서 아마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지금 문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7세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입한 보험에서 자금을 좀 빼서 쓸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 하셨고요. 실손보험 가입 전인데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긴 연휴 동안 어떻게 그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요새 많이 그 또 더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던데 시청자님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잘 쉬었죠. 그러시군요. 네. 예, 지금 그 문의하신 그 남편분 보험을 그 제가 보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 그리고 그 내시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그 남편분께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 금액이 냈는데 지금 부담스럽고. 네. 그러셨군요. 네. 일단은 이 ING 무배당 종신보험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종신보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초창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신보험을 생각을 할 때 뭐 요새 나오는 것들은 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중도 인출이라든가 뭐 중간에 대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종신보험은 진짜 그 전형적인 그 기본적인 종신보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계약이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네. 또 그 이 주계약 말고 또 재해로 사망할 때는 또 4억까지도 또 나가시고 여기에 그 일단 진단금이 암진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에서는 중도 인출이 안 되는 보험이에요. 네. 그 전형적인 그 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만약에 그 자금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 현재 그 만약에 해지환급금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약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약관 대출은 뭐냐면 현재 이것을 가입을 할 때요. 네. 현재 그때 당시에 그 공시율이 6.5%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럼 6.5%에 가상금리가 좀 붙습니다. 그 보험사마다 약 다른데, 뭐, ING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한 2.5% 정도 아마 붙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약관 대출을 받으시면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한 8%에서 9% 정도의 이자를 내고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약관 대출은요, 네. 기본적으로 한 1, 2년 정도 쓰실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약관 대출은 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적립금에도 계속해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내가 9%에 대한 이자를 낸다, 8%에 대한 이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적립금에서 계속해서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는 8%에서 9%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게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 적립금을 까먹는 효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 약관 대출을 사용해서 좀 단기간 좀 사용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아나운서님이랑 말씀하실 때 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 납입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완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현재 완납 처리를 한다고 해도 현재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되는 게 없으실 거예요. 워낙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 기간이 지금 한 18년을 정도를 지금 납입을 하셨거든요. 이 정도 납입을 하셨다면은 지금 납입 완료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그 보장 내용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약관 대출 납입 종료한다고 해도 약관 대출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납입 종료를 하신 다음에 그 보험사에다가 그 해지환급금에서 해지환급이 어느 정도냐고 한번 여쭤보고요.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돈만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것만큼만 좀 짧은 기간 내에 쓸 돈만 약관 대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내가 그 약관 대출 받았던 그 기간 안에 다시 이제 그 상환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현재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주계약이 2억이에요. 근데 지금 45만 원씩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21년 정도를 납입을 하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1억 2천 정도를 납입을 하시고요. 내가 결국은 언제 되든 그 사망보험금은 2억은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은 지금 해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신 거는 약관 대출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거라고 하면 지금 남편분이 57세라고 하는데 지금 건강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험이 없다는 것이 조금 너무 불안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실손 의료비가 있다 그래서 그러죠. 실손 의료비도 없을 뿐더러 또 진단비 우리가 3대 진단비 최소한 3대 진단비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 보험을 하면 현재 이 보험에 암 진단금 2천만 원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으로서는 이 진단비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45만 원 정도에 대한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완납 처리를 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좀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또 보장성 보험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남편분께서 57세고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은 거니까 한 20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의 통합상품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 좀 봤더니 3대 진단비를 이제 두 가지로 그 손해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을 두 가지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합보험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나이도 계시지만 좀 가성비를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종신보험에 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있으니까 현재 그 3대 진단비를 저해지 환급형으로 한 2천만 원씩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뭐 30대 질병 수술비 요 정도만 준비하신다고 해도 20년이나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해서 100세까지 준비하시면 한 12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10만 원 준비하시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손 이렇게 그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이 걸려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딱 걸리면 그거에 한해서만 나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실손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쓴 비용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지는 않죠. 물론 그 성형이라든가 어떤 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는 나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는 것은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면 단독 그 실비로 준비할 수 있는 회사를 아마 골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새 그 단독으로 준비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실손 의료비만 단독으로 하는 생명보험사든 손해보험사나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손 의료비가 한 3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는 물론 1년 갱신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실 동안 내셔야 되지만 어쨌든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월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면 그 일단 생존에 대한 보장성 보험은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하셔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좀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30여만 원 정도는 여윳돈이 생기시니까 그걸 가지시고 뭐 연금을 가입하시든 다르게 뭐 저축을 하시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보험이 그 결코 나쁜 게 아니니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현재의 보장성도 보장을 받으시면서 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 네. 어떻게, 제 설명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보험이 부족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예, 좀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예. 네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아까 우리 최영성 전문가님께서 그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최영성 전문가님께서 빨리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10살 때하고 40대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혹시 연금에 가입하면 이거 뭐 드나마나 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10살 때 가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지 지금 가입하시면은 절대로 괜찮은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좀 해보고, 네네. 예,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 납입을 종료한 이후로 여기서 약관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진단을 하셨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김성근 전문가님의 내용을 혹시 이해를 다 못했다 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또 한번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휴대전화 뒷번호 8538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50대 후반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연금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최영선 전문가님. 네. 예. 일단은 이 문자는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너무 부럽습니다. 50대 후반이신데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금을 내실 정도의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요. 네. 일단 말씀처럼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지해서 연금을 적정한 시기에 수령하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납입 기간을 좀 고려하시는 것을 경제활동 시기와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 또한 좀 있으실 건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살펴보셔서 과연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늦은 만큼 수익률을 높여서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시는 걸 원하시는지 성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게 맞는 연금은 없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문자 풀어드렸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248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5세 남성입니다. 연금에 가입하려니 친구가 종신보험을 추천하는데요. 친구가 사망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 전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성근 전문가님. 예, 이런 그 문자라든가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은요, 목적이 먼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종신보험은 보장성이고요. 연금보험은 저축성입니다. 목적이 보장이냐, 목적이 저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신보험에 대한 어떠한 수익률은
그 연금 보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사업비를 많이 공제를 하고요. 왜냐하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연금은 그만한 보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니 그 운영하는 그 기금이 달라짐으로써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종신보험들이 그 약간 그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런 그 저축성까지도 좀 포함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시에는 사망 보장을 하고 생존이 어느 정도의 그 경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번 70대 이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시 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으로 나오는 그 상품들이 좀 계속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신보험과 연금은 일단 목적을 내가 사망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연금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종신을 가셔야 되고요. 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순수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해결해드린 거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청자 실시간 전화 상담 돼 있고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저기 딸내미 것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예,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이요, 대학생. 21살 대학생이시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애 거를 옛날에 해놨는데 실손보험 했는데요. 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짧더라고요. 아, 보험 기간이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러고 방송에 맨날 보니까 갱신 이런 거 뭐라 하던데 제가 요 며칠 연휴 때 봤더니 갱신 이런 게 좀 써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안 오르면 그냥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좀 얼마나 오르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런 거는 잘 안 알려주나 봐요. 예, 저희가 지금 좀 풀어드릴 텐데요. 미리 보내주신 증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흥국화재에서 다사랑 자녀보험 가입을 하셨어요. 예, 2만 원 한 달 납입이 되시고요. 이게 보험 기간이 15년 만기네요. 예. 또 2014년도에 신한생명에서 아이사랑 보험 빅2라는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합쳐서 한 달 보험료는 한 1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거 맞으세요? 예, 맞아요. 두 개.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최영선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1살 된 대학생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15년 만기 또 갱신형 실손보험이 있는데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전반적으로 보장 어떤지 저희 분석해 드릴 거고 또 보험료 인상 전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장을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최영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머님 고민처럼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흥국화재 다사랑 자녀보험 일찍 잘 실비보험이 필요해서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처럼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뭐 보장 내용은 몰랐어요. 지금 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고 계시면 이제 5천만 원, 그 다음에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한생명의 아이사랑 보험 빅2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은 지금 암을 좀 고액으로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일반암 진단자금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고액암도 2배까지 1억까지 보장할 수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게 생명보험에 일단 100세까지 되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뇌출혈에 대한 보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뭐 진단자금으로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시는 경우 3만 원까지, 수술하는 경우 1종부터 5종까지 골고루 수술에 대한 보장도 잘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다 된다고 그랬는데. 네, 예? 그게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생명보험사 어린이 보험 중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보험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잘했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처럼 똑같은 의견입니다.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만기 기간이 너무 짧고 향후 실손 보장인데
기병력에 대한 관리를 다 해드립니다. 실손 보장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거는 좀 늘려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갱신형으로 해서 뭐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은 원래부터 가입을 해서 15년째 딱 보험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15년 차에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요. 15년 차의 만기가 아마 저렴한 보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또 최선의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최선의 선택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아이에 대한 기병력 사항이 보험회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짧게 가입하는 거는 딱히 권해드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한생명권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흥국화재 거는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가 이제 2만 원씩 내고 있던 실비보험을 지금 제가 아까 생명보험사에 가입돼 있던 조금 부족한 자금들을 보충하면서 실비를 포함해서 100세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 네.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암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사의 내추럴밖에 없는 보장을 뇌졸중으로 보장을 좀 확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한 3천만 원까지 진단자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인 수술에 대해서도 한 8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흥국화재 걸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고스란히 옮겨와서 실손보험을 추가하시고요. 입원비도 사실 생명보험은 3일 초과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신한생명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옮기시게 되면 당일부터 입원하시는 것도 한 하루에 2만 원씩 더 추가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생명이랑 너무 많이 이렇게 겹치는 거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선택하거나 진단자금을 조금씩 본인이 선택하시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에 대한 기병력 관리 때문에 빨리 100세까지로 되는 걸로 변경하셔야 되는 거라 지금 생명보험 감기 뭐 이런 걸로 돈 좀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뭐 감기 이런 거는 사실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링겔도 맞고 이래가지고 링거 맞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질병으로 발전이 된 사항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옛날에 그럼 제대로 좀 해주지. 김성군 전문가께서도요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최영선 전문가님께서 리모델링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신한생명에 기본적으로 일반암이 5천이 고액암이 1억 원이 있으세요. 그러면 암 보장은 사실은 그런 금액 정도면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되게 이제 다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영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통합보험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어떠한 최대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하실 때는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그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근데 보통 얼마나 해요? 보통 어떤 게요? 암이나 뭐 이런 걸 얼마씩이나 해나? 그거는 많이들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분명히 내려가는 거니까 어떤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손해보험사의 이런 그 사를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을 때 고를 때 그 측면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들이 뭐 소외감으로 빠져 있고 뭐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외감으로 다 유사하면 빠져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손해보험사의 어떠한 이 통합보험을 고르실 때 내가 암 담보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요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 대장전막내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반암으로 돼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알려주셔야지 그러면.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회사를 좀 고르는 게 좀 좋습니다.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거 같던데. 네? 신한생명에도 그렇죠. 이제 납입 면제가요, 꼭 암만 되는 회사가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로 되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한번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끼어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 다음 보험 고민 해결해 볼게요. 문자로 들어와 있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72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길게 남기셨는데요. 2009년 월 120만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돈이 필요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낸 돈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던데요. 황당하고 답답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지를 한다면 해지 환급금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내가 낸 돈에서 부족한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김성근 전문가님.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 예. 지금 이분이 120만 원씩 납입을, 내가 1억 2천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마 보험회사 연락을 하다 보니까 뭐 중도인출 금액 물어보고, 그럼 내가 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아마 여쭤봤더니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내가 낸 돈에 5천만 원이 손해본다. 아마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보험은요, 그 소비자하고 보험회사와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고요, 보험금을 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고 또 보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 약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납을 할 것이냐, 20년 납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그 주계약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보험료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해지를 안 한다는 조건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 이 소비자는 계약 위반으로서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2009년에 가입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되셨는데, 한 120만 원씩 월씩 종신보험에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손해가 나더라고 하시면 아마 납입 기간이 한 20년 납이 아니신가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20년 납이면 결국은 아직 납입 기간을 50%도 채우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약금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지를 한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8년이나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을 만약에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주계약 부분은 20년 납입을 하시고 나서 완납한 금액의 한 2.5배 정도의 그 주계약금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하면 내신 금액은 한 2억 5천 정도 내실 것 같은데 아마 주계약 금액은 그러면 한 6억 정도가 되시거든요. 보험은 만기까지 끌고 가면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 손해라고 해서 이걸 해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2억 5천 나서 6억에 대한 3억 5천을 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초창기라고 하면 그 가입하신 지 1, 2년만 되신다라고 하면 뭐 해지하십시오라고 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된 했으니 지금은 아쉽지만 시간이 가면 훨씬 더 많은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김성근 전문가님.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첫 번째 상담하신 분이랑 거의 비슷하신데요. 이 보험이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십니다.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을 그냥 찾는 거예요. 수수료도 없고 뭐 수수료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오래전에 가입을 하면 지금 2009년도라고 하면 거의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그 종신보험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시는 돈을 그냥 중도인출해서 쓰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중도인출하는 돈은 네. 약관 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능하면 중도인출을 하셔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진짜 돈이 좀 갑자기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짧게 쓰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그 전화 상담을 했듯이 약관 대출을 이용을 하셔서 좀 이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험회사와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딸이 지금 30세가 됐어요. 아, 올해요? 네네. 예, 예. 근데 30세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들어놨던 보험이 2개가 있는데, 네. 보험료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딸한테 물려주기에는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그리고 예. 보장도 제가 이렇게 제대로, 예, 일단 딸한테 이제 물려주기 전에 제대로 좀 보장이 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보험 가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예, 엄마니까. 예. 어떻게 소개받고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두 건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시던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 ING생명에서 라이프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더라고요. 이거 맞으세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동부화재에서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따님께서 운전을 하시나 봐요. 네네. 아, 예. 그래서 한 달 보험료는 한 27만 원 돈 되는데 이제 따님께 보험료를 넘기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아, 혹시 실손보험이 없다고 제작진께 말씀을 하셨던데 맞으신가요? 네네. 예, 따님 실손보험 가입 여부까지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님 보험 문의하신 거죠? 올해 30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CI보험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실손보험이 없는데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저희 김성군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따님이 그 사랑스러운 따님이 벌써 나이가 30살이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네가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예. 그래도 30살까지 내주시는 것만 해도 참 굉장한 부모님이십니다. 예.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보험은요. 예.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내 옷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제 1차로 들어가는 게 집을 사는데 제일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인지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자녀 뭐 결혼시키고. 그러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이에요. 예.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ING 생명 그 라이프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어요. 22만 1,000원의 월납보험료. 그래서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내는 돈이 22만 원이라서 월납은 22만 원이라고 하는데 20년 납입하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20년 되시면. 예. 엄청난 금액 아니세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동부화재 또 5만 원까지 있으니까 거의 뭐 한 5, 6천만 원 정도의 그 금액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야,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집 다음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정확히 좀 알고 내 목적과 맞느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야, 예. 그러면 어머님이 따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 살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예. 지금 이 ING 생명보험의 CI 종신보험, 말 그대로 종신보험입니다. 자, 종신보험은
그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 사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님이 지금 30인데 이거 가입을 할 때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그 목적이 있어서 가입이 되신 건가요? 아니,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시죠? 그럼 일단 목적이랑 다르시네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CI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CI 종신보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CI는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걸렸을 때 주계약 부분에 있어서 그 80%나 50% 선지급을 해주고 한 16가지 되는 중대한 질병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걸리면 그것에 와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담보를 보니까 CI 2차 CI 진단비도 들어가기는 했어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질병보다는 중대한 질병에 나가다 보니까 그 따님이 현재 지금 앞으로 지금 30세니까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7, 80년은 더 사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중대한 질병 할 때 돈 많이 주는 어떤 그런 보험이 그 담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인 거는 그러시죠. 그럼 두 번째, 그럼 그것도 목적이랑 좀 안 맞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CI 종신보험은 이 보험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따님하고의 옷이 안 맞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5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요, 실질적으로 운전자 담보만 하면 10,000원 정도면은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뭐 상해 좀 담보도 좀 들어가 있고 적립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옷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수선을 하거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까?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했더니 가장 좋은 것은 이 생존보험에 좀 치중을 하시면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손보험도 없으시기 때문에 통합보험에 실손보험을 추가하시고 또 운전자 담보까지 다 넣으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 3대 질환, 이런 중대한 질병보다는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비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시면서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는 한 4천 정도면은 뭐 괜찮으실 것 같고요. 2대 진단도 한 2천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뭐 각종 수술비 또 그다음에 따님이 그 여성이다 보니까 뭐 부인과 질환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내시는 보험료가 27만 원인데 똑같은 보험으로 그 같은 조금 몸 보장만 좋다라고 하면 가성비는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보험료도 확 줄이게끔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 한 14만 원에 한 15만 원 사이면은 오르지 않는 금액 20년 납으로 10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도 낮아졌죠. 보장도 넓어졌죠. 또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어떠한 수술비라든가 또 각종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게끔 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만 되면 따님한테 좀 옷이 어느 정도 좀 맞지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예. 지금 제가 설명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만 하더라도 벌써 한 13만 원 정도가 절약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따님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따님이 이거를 연금을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아까 처음부터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영선 전문가님께서 30대 정도의 그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비교를 하면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내가 더 받을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아,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옷을 좀 잘 맞게끔 좀 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좀 받아보기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김성훈 전문가께서 다그치니까 좀 주눅이 드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따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혔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저희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방송 끝난 이후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